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자기 몫을 해내는 남편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댁 식구들 덕분에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전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내동댕이 치듯 버렸는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혼 1년 차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전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결혼한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 오빠랑 아주버님이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 친정오빠는 38살이었고 아주버님은 43살이었는데요. 둘 다 결혼을 못한 상태였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둘 다 여자친구도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오빠가 결혼을 못해서 걱정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모가 항상 아주버님 이야기를 했죠. 그날도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부족한 점이 뭐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냐?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할 정도로 모난 구석이 있지는 않잖니? 며느리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말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 오빠도 그렇지만 아주버님이 결혼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키가 170 정도였는데 외모도 그리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버님이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고 물었지만 아주버님이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말만 했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머리도 자주 안 자르고 옷도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옷 좀 새로 사 입으라고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고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남자가 뭘 꾸미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빠도 비슷한 케이스였지만 오빠는 아주버님이랑 다르게 워커홀릭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기 일쑤였어요.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만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이 오빠에게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오빠는 아직 일이 바빠서 나중에 생각해본다는 대답만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도 점점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아기 사진을 자랑하니까 오빠도 뭔가 허전함이 느껴진대요. 뒤늦게 오빠도 결혼을 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나보려고 노력했어요. 소개팅도 해보고 연애 프로그램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오빠가 맨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아주버님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변변치 않은 직업도 없이 저 일했다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혼하기 더 힘들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농원을 물려줄 사람을 고민하셨어요. 시댁에서 운영하던 농원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거라서 어머님이 그 농원을 잘 지키고 발전시킬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 농원을 물려받을 후보였지만 어머님은 이미 결정이 내려지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얘들아, 이제 농원을 누가 이어받아야 할지 정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농원은 큰아들이 물려받는 게 나을 것 같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말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꽤나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농원 일을 돕고 있었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아주버님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주버님이 자기가 물려받아도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있어서 걱정이 없어. 그런데 큰아들 너는 어디 들어가면 금방 잘리고 적응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떡하냐? 게다가 농어는 큰아들 네가 오래전부터 돕고 있었고 내가 보기에 너는 회사 일보다 농원 일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남편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니들도 내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아무래도 큰아들이 농원에서 일한 경험도 많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아들이 농원을 물려받으면 아마도 회사 일과 농원 일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니. 저도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같이 수긍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편이 농원을 물려받으면 회사 일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아주버님이 하는 쪽이 좋았죠. 그렇게 아주버님이 변변치 않은 직업도 없이 시댁에서 하는 농원을 같이 하다가 그대로 물려받게 되신 거예요. 아주버님이 그동안 참 내세울 구석이 없었나 봐요. 농원 규모가 꽤 커서 그런지 계속 농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절 붙잡고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뭐가 있냐고 투덜거리신 그날 아주버님이 시댁 모임 자리에서 이러셨거든요. 재수 씨, 참 이상한 게 소개받는 자리만 가면 분위기가 매번 안 좋아져.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정색하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아주버님이 이러시는데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아주버님이 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세요? 아주버님 정도면 다들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요? 설마 만나서 군대 이야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가 하는 일만 이야기하고 돈 자랑, 농원 규모 자랑만 한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툴툴거리시더라고요. 내 직업 이야기만 하면 질린 표정으로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 직업이 그렇게 별로인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농원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나 그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전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한테 차인 거 다 알았지만 아주버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굳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지만 다 실패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다 친정 모임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그 자리를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근데 친정오빠가 그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나이는 30 중반이고 회사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그만둔 사람이야.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적응도 못하고 적성도 안 맞아서 카페 차릴 생각으로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대.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긴 건 괜찮았지만 여자친구의 직업을 듣고 약간 걱정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고 부모님께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알바 중이라고? 30대 중반에? 카페 차릴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 아니야? 한마디로 그냥 알바생인 거잖아. 오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야? 근데 친정 부모님이 쓱 하고 저보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알바하는 게 뭐가 대수냐? 우리 아들 빨리 장가 보내야 하는데 괜히 찬물 끼얹지 말아라. 너는 왜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빠도 저랑 엄마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반응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카페 차릴 돈은 있다고 했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부모님 소개시켜줄 때 너도 오든가. 오빠가 이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네가 맞는 소리 했다고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서서 오빠랑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연애 경험이 좀 있었으면 말을 안 해. 오빠가 나이 많다고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부모님께 소개받는 자리는 갔되 오빠한테 조금 더 만나보라고 했는데요. 근데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결사반대하시는 거예요. 너네 오빠가 몇 살인지 알아? 결혼할 거면 빨리 해야지. 오빠가 돈을 잘 버니까 여자가 좀 돈이 없어도 돼. 전업주부 시키면 되지. 뭐가 문제니? 엄마가 오빠가 만나고 있는 여자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닌데 이세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너무 급한 것 같다고 하니까 오빠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나도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너도 한번 봐봐. 엄마랑 아빠는 여자친구 사진 봤었거든? 네가 보기엔 어때? 오빠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예쁘고 나이가 어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동안에 예쁜 여자가 오빠를 만나다니. 울 오빠가 연구원이라 직업도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긴 하지만 의아했죠. 역시 남자는 능력이 좋아야 예쁜 여자를 얻는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오빠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우와 감탄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예쁘긴 하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임 자리를 끝마치고 나왔어요. 친정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털어놨죠. 당신이 보기에도 부모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엔 좀 더 만나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울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워낙 없잖아. 제가 이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은 적도 있다고 막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거야? 형님이 예쁜 여자친구를 가져서 부럽던데? 형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만나게 냅둬. 남편이 이러길래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라면 제 말에 호응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하긴 했었죠. 예쁜 건 좋지만 우리 오빠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야. 그리고 지금 예쁜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난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겠다 이거지. 근데 남편은 듣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또 오빠 여자친구 외모 이야기로 돌아와 이러더라고요. 형님은 어쩌다 그런 분을 만나신 거야? 어디서 만난 거래? 생각보다 능력 있으시네.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인기 많으신가 봐.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 넘기는 거예요. 저도 뭐 오빠 여자친구를 만나보지도 않고 계속 반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 한마디만 하고 끝냈어요. 오빠가 친구 소개로 만난 거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해? 아, 됐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요. 근데 남편이 그 소리를 시모에게도 했나 봐요.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라, 안 그래도 우리 작은 아들한테 다 들었다. 사돈 총각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렇게 이쁘다며? 작은 아들한테 아주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제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예쁘면 다인 것도 아니고 예쁜 게 얼마나 가겠냐?
결혼은 현실이다. 돈이 있어야 해. 큰아이 먹도록 카페 알바하는 거 보면 답이 없는 것 같더라. 사돈총각 여자친구가 그냥 알바생인데 있어 보이려고 카페를 한다는 말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전화로 왜 이러시나 싶어서 일단 제가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네? 어머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이러는 게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외모만 보고 결혼시키면 안 돼서 그래. 그러다 패가 망신한다. 내 말이 맞는지 사돈총각 결혼시키고 나서 볼까?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자기가 비방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따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이거 전부 다 오지랖이에요. 우리 오빠가 애도 아닌데 알아서 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오빠가 결혼한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보게요. 그러니까 시모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기분 나빠서 남편에게 막 따지고 들었죠.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별말 안 했대요. 오빠 여자친구가 진짜 예쁘더라 한마디만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여자 얼굴만 보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걱정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걱정하는 건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쎄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요. 몇 달 뒤에 친정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었잖아. 그 여자친구랑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 친정 부모님이랑 인사 나누기 전에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번 만날까? 오빠가 이러길래 소개를 나한테 먼저 해주냐고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전부터 내 연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어쩌다 한 번씩 여자친구 생기면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봐주고 그랬잖아. 네가 사람을 잘 볼 줄 아니까 이번에도 내 여자친구 좀 만나봐라. 오빠가 이러면서 남편도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왜 부르냐고 했더니 오빠가 모르고 있었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부가 여자친구 사진을 본 후로 다음에 소개시켜달라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약속을 잡자.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오빠랑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요. 저랑 남편이 되는 시간에 오빠도 시간이 된다고 하길래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거죠. 약속 장소는 오빠가 알려줘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주말에 저랑 제 남편이 오빠랑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간 건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주버님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얼굴로 아주버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형도 자극받았으면 좋겠어서 데리고 온 거야. 형님이 이렇게 예쁜 분을 만나고 있는데 형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길래 제가 적당히 하라고 눈치를 줬죠. 나중에 오빠랑 오빠 여자친구가 와서 딱 마주쳤거든요. 오빠 여자친구가 실물이 더 어려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 예의도 발라 보였어요. 오빠는 그런 여자친구한테 푹 빠진 눈빛인 거예요. 아주버님도 오빠 여자친구를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분이 예쁘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예쁘세요.
역시 카페 일은 예쁜 사람들이 많이 한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보네요. 아주버님이 호들갑을 떤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긴 했어요. 오빠 여친은 또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예뻐요. 칭찬은 감사한데 이거 다 화장빨이에요. 초면에 많이 어색하신지 너무 띄워주신다. 오빠 여친이 이러니까 아주버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만나고 있냐는 짓궂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여친이 이런 식으로 오빠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오빠가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데 재테크도 잘하고 멋있잖아요. 얼마 전에 차도 선물 받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오빠 따라 재테크 공부를 해서 똑부러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오빠 여친이 이러니까 오빠가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면서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힌 채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결혼할 사람이니까 해준 거야.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차 사고 싶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사줬어. 오빠가 이러면서 요즘은 한 집에 차 2대쯤은 있다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여친이 오빠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오빠 정말 멋있죠? 제가 물질적인 부분만 보고 만나온 건 아닌데 이런 사람 어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내조하려고요. 아주 둘이 이런 식으로 서로 칭찬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오빠 여친이 사람 좋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오빠가 안 그래도 컴퓨터를 새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오빠가 필요하다는 거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빠가 주기만 하거나 오빠 여친이 받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어요. 전 생각보다 좋으신 분 같고 오빠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주버님이랑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한 자극을 아주버님이 아니라 시모가 받았나 봐요. 제가 그날 남편이랑 같이 집에 갔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거냐고 물어봤는데 시모가 이러는 거 있죠? 이것이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버르장머리가 없네? 누굴 놀리려고 그런 자리를 불렀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주눅들었겠냐고! 사실 그날 아주버님이 주눅든 게 아니라 엄청 즐겁게 있다 갔거든요. 술이 좀 들어가자 기분이 좋았는지 본인이 운영한다는 농원 자랑도 하고 자기 꿈도 이야기하길래 저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어머님, 갑자기 전화 주셔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제일 즐거워하시면서 다음에도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설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따져가며 진정 좀 하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발악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디서 말대꾸를 해? 네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시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막 우기시길래 저도 순간 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뭐라 해버렸죠. 어머님, 지금 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여자 못 만나고 있고 결혼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빠는 결혼할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이러시는 건가요? 남편이 아주버님을 부른 거고 전 부른지도 몰랐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바락바락 소리를 내지르는 거예요. 또 말대꾸한다. 나야말로 이런 며느리였으면 결혼 허락 안 했어. 이런 애인 줄 몰랐네. 진짜 실망스럽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런 것이 다 있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정도로 화낼 일인가 싶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남편을 불러다가 막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나는 우리 형 놀리려고 부른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내가 일부러 말을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야. 남편 말로는 어머님한테 오빠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빠 여자친구 칭찬만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을 해뒀어요. 다음에는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시댁 식구들 부르거나 어머님한테 전화하지 마. 어머님한테 전화할 일이 생기면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할지 나한테 전부 다 말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대요.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님이 질투심에 눈이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이러는지. 자랑을 하려던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잘 지내던 시댁 식구들이랑 이렇게 틀어졌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한동안 친정오빠도 결혼 준비만 한다고 했지 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시댁 식구들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형 결혼시키려고 결혼정보회사에 800만 원이나 내고 가입했대. 엄마가 형 때문에 많이 예민한 것 같더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시키고 싶나 봐. 전 그러거나 말거나 저한테만 불똥이 안 튀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주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오랜만에 시댁 모임 좀 가질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 아주버님이 이러면서 주말에 시댁에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알려주신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갔는데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눈에 쌍심지 켜고 달려들면서 우리한테 왜 그랬냐 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고 아주버님 결혼에 예민해지셔서 이러는 것 같아서 그냥 눈 감아주려고요. 나중에 아주버님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께 서운했다, 도대체 왜 그러셨냐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때쯤이면 어머님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사과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참아준 건데요. 그런 생각들로 애써 웃어 보이고 있는데 아주버님께서 이런 희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결혼을 할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러울지도 몰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거든. 우리 식구들이 내 결혼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서 얼른 말해주고 싶었어. 아주버님이 이러면서 양가 부모님께 이미 결혼 허락을 받았대요. 상견례 자리를 조만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축하했었는데요. 아주버님,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아주버님이라면 결혼할 정도로 좋은 분 만나실 줄 알았어요. 상견례 자리는 언제 가지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바로 표정을 굳히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며 이런 반응까지 보이셨어요. 네가 뭘 했다고 걱정하냐? 누가 보면 네가 우리 아들 키운 줄 알겠어? 그렇게 걱정했으면 여자라도 소개시켜주던가.
소개시켜준다는 말도 안 해놓고 걱정? 네가 한 역할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했다고 하지 마. 안 그래도 큰 며느리가 신우 걱정하던데. 너는 상견례 자리에 오지 말아라. 큰 며느리가 괜히 눈치 볼 수 있으니 며느리 너는 결혼 당일 전까지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상견례 자리에 어느 집이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냐고 남편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이런 식으로 반박했었죠. 어머님,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상견례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버님 상견례 날에 낄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라 한마디 하면 남편이 제 편은 안 들어주더라도 중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형 결혼에 얼마나 예민한 줄 몰라? 우리 집안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게 형 결혼인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토달지 말고 따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순간 어이가 없어졌어요. 벌써부터 큰 며느리를 챙기고 작은 며느리를 홀대하는 게 어디 있나요? 근데 또 남편이 귓속말로 엄마가 예민하니까 일 키우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댁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이랑 대화를 해봤는데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요새 아주버님 결혼 문제에 불을 켜고 반응하고 있었고 남편한테도 자주 신경질을 낸대요. 이게 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일 거고 상견례 자리에 며느리가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러는 게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 뒤로도 어머님이 저한테 막대하면 남편이 나서준다고 했거든요. 형이 결혼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러냐? 편을 들어줄 거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견례 날 잘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이렇게 남편이랑은 이야기를 잘 끝낸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시댁가족 단톡방에 주소와 함께 날짜와 시간이 올라왔거든요. 상견례를 정확히 몇 시에 하고 어디서 하는지는 몰랐지만 언제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날 상견례 자리에 가기로 해서 아침 일찍 나갈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내신 게 상견례 장소인가 싶은 거예요. 그걸 안 순간 어머님이 실수로 올렸다는 생각이 팍 들었죠. 어머님이 그 주소를 올리자마자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셨어요. 상견례 장소인가 싶어서 스샷을 찍어놨죠. 검색을 또 해보니까 상견례 가지기 딱 좋은 장소 같아 보였고 많은 분들이 상견례 같은 진중한 자리를 가질 때 예약해서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재빨리 저를 단톡방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거실에 있었고 남편은 방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금 어머님이 무슨 주소를 보내고 단톡방에 나가시던데? 그리고 당신이 나를 내보낸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랬어? 어머님이 보낸 주소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누워있다가 서둘러 자리에 앉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실수로 그런 거야. 우리가 무슨 주소 때문에 당신을 내보내고 그러겠어. 내가 다시 초대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다시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단톡방에 초대받았어요. 왠지 모르게 실수로 보낸 걸 지우고 제가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비 형님이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대체 누구길래 시모랑 남편이 저렇게 조심스러운가 싶었어요. 이런 이유로 상견례 당일에 몰래 상견례하는 식당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상견례 자리까지 쳐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계획은 이러했죠. 오빠한테 차를 빌린 다음에 상견례 장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차장에서라도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여자랑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식사는 실내에서 할 테니까 가게 앞에 있다가 얼굴만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계획대로 하기 위해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빠, 나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남편이 차를 써야 하는데 나도 차가 필요해서 그래. 잠시만 쓰고 줄 테니까 좀 빌려주라. 제가 이런 식으로 상견례 자리에 몰래 갈 거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그냥 사정이 있으니 차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오빠가 별말 없이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날이 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정오빠 차를 빌리러 갔어요. 오빠 집까지 들어가니까 오빠가 차는 왜 빌리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묻길래 제가 그건 지금 말해줄 수 없고 차키부터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별걸 다 숨긴다면서 차키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차키를 받은 다음에 바로 오빠 집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오빠 차를 타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한 40분가량 가니까 고급져 보이는 식당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식당 가게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뒤 시댁 쪽 사람들이 도착했고 예비 사돈 쪽은 아직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가게 밖에 나와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 가는데 남편 표정이 불편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자동차 한 대가 오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예비 사돈 같은 거예요.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예비 형님으로 온 사람이 친정오빠 여자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친정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가 전화를 받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오빠, 여자친구는 잘 만나고 있어? 헤어진 건 아니지? 오빠 여자친구랑 최근에 싸우거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러면서 오빠랑 헤어지고 아주버님을 만난 거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저것을 부숴버리겠다는 생각에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빠가 뜬금없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몇 달 전부터 잘 못 만나고 있어. 부모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데 기다리는 중이야. 그런데 그건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빠한테 그 소리를 듣는데 눈에서 천불이 솟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빠한테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곧장 차에서 내려서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일 끝방만 문이 닫혀 있길래 곧장 달려가 문을 여니 그 여자 쪽 가족과 시댁 식구들이 웃으며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경악을 하며 앞에 놓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계셨는데요. 너 뭐야? 며느리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설마 내가 실수로 보낸 주소 보고 기어코 찾아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온 거냐고! 저는 어머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여자한테 물을 부어버린 뒤에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벙쪄있는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악을 질렀죠. 우리 오빠가 너 타고 다니라고 차도 사줬는데 네가 여기서 이런 짓을 벌여?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라며?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를 배신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저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뿌리치면서 아주버님께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어요. 아주버님, 결혼이 암만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오빠 여자친구잖아요.
아주버님도 소개받아서 같이 인사 나눠놓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 집 식구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요? 근데 남편이 그만하라고 저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건네봤어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이 날 속인 거야? 어머님이 주소를 보냈는데 예비 형님이 우리 오빠 여자친구인 거 알고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건가? 어? 어머님은 허둥지둥 단톡방을 나간 거고 당신은 어머님이랑 같이 짜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단톡방에서 날 내보낸 거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 좀 해보라고 재촉을 하니까 남편이 이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라. 당신한테 피해가 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이 뻔뻔하게 이러니까 온갖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 태도도 그렇고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도 그렇고 도저히 그 집에 섞일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진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더라고요. 저보고 창피하게 왜 이러냐고 속닥거리길래 그날 이렇게 직언을 날리고 말았죠. 뭐? 내가 창피하다고? 잘못은 아주버님이랑 저 여자가 저질렀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억울해서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이러는데 당신은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나를 쪽팔려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일단 나가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한테 삿대질을 하며 이런 식으로 선언해버렸어요. 아, 끝까지 이러겠다 이거지? 그럼 이혼하자. 내가 그렇게 쪽팔리면 내가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 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남편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냐,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 편이 아니라 시모랑 아주버님 편만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나와서 짐을 싸러 집으로 간 거죠. 대충 짐을 싸들고 나와서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오는 전화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문자도 당연히 무시하고 답장 한번 보낸 적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혼 절차를 준비하던 와중에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는 거예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하고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친정집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제가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죠. 대신 문 앞에서 대치한 채로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면서 얼척없게도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말도 없이 그랬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게 어딨어. 남녀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 형이랑 당신 오빠랑 여자랑 삼각관계가 있었던 거잖아. 우리는 잘 살고 있었으면서 왜 그래?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거야? 당신 화난 거 알겠는데 일단 대화 좀 해보게, 어?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까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질색을 했죠. 내가 미쳤어? 당신이랑 살게? 당신은 그냥 엄마 편이나 들고 당신 형 편이나 들어. 시댁만 아는 마마보이랑 평생을 함께 할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실망을 했다,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우리 형이 뒤통수를 쳤다고 이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여자가 불리하시라고. 그날 다 함께 식사하면서 형이 자기 농원 자랑을 했었잖아. 근데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형 농원에 혼자 찾아온 거야. 농원 규모가 큰 것을 보고 그날부터 형을 몰래 만났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 우리 형 돈 보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이든 뭐든 좋아하는 게 어디야? 우리 형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해 준 거지. 이러면서 예쁜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저한테 이런 헛소리까지 씨부리기 시작했어요. 처가 쪽 형님한테 죄송하기도 했지만 둘이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제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만나다가 평범하게 헤어진 건데 자꾸 일을 키우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테니까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황당했죠? 언뜻 들으면 남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둘이 연애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그것도 형님으로 윗사람 대접하며 지내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당신, 이런 식으로 당신 말이 맞다고 우기지 마.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내가 현혹될 줄 알았어? 우리 오빠가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차도 선물해주고 우리한테 소개도 해주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어. 그런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이러면서 이건 우리 집안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남편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 참 예민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같아? 마음이 변해서 파혼할 수도 있고 결혼할 상대가 변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한 거야. 제발 우리 형 좀 이해해줘. 남편이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맞받아쳤죠.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이 지금 필사적으로 이전 아주버님 편 드는 것처럼 우리 오빠도 엄청 소중해. 지금 우리 오빠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당신을 이해해주고 당신 집안을 보듬어줘야 하냐고? 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밀어낸 다음에 현관문을 닫아버렸는데요. 일이 일단락된 후 저희 가족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행히도 저희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에 저랑 남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도 전 남편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고 오빠는 점점 그 여자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본가 근처에 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기로 결심했죠.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왔기에 혼자 지내는 게 나름 어색했던 거죠. 장을 보러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고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먹는 시간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이면 본가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아빠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맙지만 다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살면서 당연히 전 남편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지만 전부 다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친정오빠한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오빠가 이런 제안을 다 하더라고요. 뭐하냐? 할 일 없으면 밥이나 먹자.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본가 근처에 왔거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게 내려와라. 오빠가 이러길래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오빠가 알려준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안에 들어가니까 오빠가 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이미 고기를 주문해서 굽고 있더라고요. 일단 오빠가 있는 쪽으로 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고기를 좀 먹었죠. 술잔도 몇 번 부딪히고 배를 좀 채우고 나니까 오빠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혼한 네 전남편을 만났어. 그때 일을 사과하면서 자기가 가족과 연을 끊을 테니 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던데. 네 전남편이 얼마 전에 엄마 집에 또 찾아갔는데 엄마랑 아빠가 문도 안 열어줬나 봐. 때마침 내가 본가에 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거든. 그때 딱 마주쳤는데 제발 대화 좀 하자고 잠깐이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일단 집 근처 술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 그 말을 듣자마자 치를 떨면서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했거든요. 오빠가 그날 전 남편한테서 시댁 상황을 전해 듣게 됐대요. 도대체 무슨 소식을 전해 들었냐고 하니까 오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 남편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 결혼하자마자 농원 절반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해줬대. 그러더니 자기 가족들을 싹 다 올라오게 해서 농원을 그 여자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있지. 그런데 우리 배신한 집안 식구들 모두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대. 사실상 집안 전 재산이 넘어간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 오빠 말로는 전 남편이 정말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오빠가 정말 질린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 정말 돈만 밝혔던 것 같아.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거든. 예전에 그 여자가 나랑 만났을 때도 카페 차려달라는 말을 자주 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서 차 받은 다음에 자기도 뭐 해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 꼬시는 여자 같아. 오빠 말을 들어보니 오빠의 전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 여자들이 받기만 할 줄 알고 뭐 해줄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의 전 여친 욕을 실컷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오빠가 제 등을 토닥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는 털고 앞날만 생각하자. 네 전 남편한테도 알아듣게 말해서 돌려보냈어. 오빠 말대로 전 남편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있고 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뒤로 몇 번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만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돈 식구들을 만만하게 보고 속이려고 한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집안이랑은 절대 엮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됐는데요. 당분간은 누구 만날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볼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사연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전 그동안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배신에 관해 제일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건 결코 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 여러분도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조심하길 바랄게요.